그래서 그 콜앱에서 구성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개발 환경을 설치할 필요가 없다. 여러분들이 콜앱이라고 하는 클라우드 상에 있는 가상 컴퓨터에서 이미 개발 환경이 다 그 구성이 되어져 있는 개발 환경이 다 설치가 끝나 있고 코드를 실행할 수 있는 그런 가상의 컴퓨터를 빌려오는 거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GPU. GPU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래픽 프로세스 유닛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그래픽 연산을 도와주는 그런 특별한 종류의 CPU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GPU가 되게 비싸요. 근데 GPU가 있으면 무엇을 계산을 빨리 할 수가 있냐면 여러 가지 수학 계산들, 행렬 계산들을 굉장히 빨리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 있죠.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 그 컴퓨터 사양할 때 GPU 좋은 거 달고 막 이러잖아요. 그 GPU가 가격이 되게 비싼 거 아실 거예요. GPU 좋은 거 하면 그 화면 비디오가 굉장히 그 게임할 때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매끄럽게 잘 돌아가고 GPU 별로 안 좋으면 게임이 좀 버벅버벅 되기도 하고 뭐 이렇잖아요. 그래서 그 개인이 GPU를 특히나 머신러닝, 인공지능을 할 때 필요한 GPU를 그 PC에 설치를 하고 사용하기라고 하는 거는 물론 뭐 돈만 많으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뭐 일반 노트북 같은 경우에 그 GPU가 따로 있는 그런 경우들이 보통 많이 없죠. 그 CPU 내장 그 통합되어 있는 GPU가 있는 경우들이 대부분 많고 별도의 GPU를 가지고 있는 그런 노트북은 게이밍 노트북이 아닌 이상 그런 게 많지가 않아요. 그 GPU를 무료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물론 한계는 있습니다. 이게 유료 버전이 있고 무료 버전이 있어요. 콜앱도요. 유료 버전과 무료 버전이 있어서 그 저희는 무료 버전만 사용을 할 건데 무료 버전에서는 뭐 GPU를 뭐 몇 시간 동안 사용하고 난 다음에는 끊어진다는 거라 뭐 이런 그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무료로 GPU를 사용해서 빠른 여러 가지 계산들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그 좋은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뭐 그렇고 그 다음에 공유가 간단하다라고 되어 있죠. 이거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작성하신 코드는요. 어디에 저장이 되냐면 여러분들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이 돼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저장이 됩니다. 접속은 콜앱으로 접속을 하고 거기서 코드를 작성을 하고 코드를 작성한 다음에 코드를 저장을 해요. 여기 저장 파일에 보시면 저장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어요. 저장하게 되면 그 저장하는 코드는 여러분들의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이 돼요. 그러면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되어 있는 문서들은 공유할 수 있죠. 쉽게 공유가 된단 말이에요. 그것만이 아니라 GitHub에도 저장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구글 드라이브나 혹은 여러분들의 GitHub에 어느 곳에서도 저장을 할 수가 있고 저장을 하고 난 다음에는 공유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뭐 팀별로 뭐 회사 내에서 뭐 그 여러 가지 영상 그 작업들을 공통으로 작업들을 같이 할 수가 있어요. 뭐 이런 장점들이 있고요. 장점들이 있고 지금 보시는 요 화면도 이거 지금 콜앱의 노트북이라고 하는 환경이에요. 아이파이썬 노트북이라고 하는 그런 환경이고 그 거기에서 작성한 노트들이에요. 여기 작성하는 방법들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뭐 코드 실행되어 있고 코드가 작성되어 있고 밑에 코드 실행된 결과 나와 있고요. 뭐 설명 노트가 만들어져 있고 코드가 있고 그 실행 결과 나와 있고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는 한번 쭉 읽어보세요. 콜앱에서 어떤 것들을 할 수가 있느냐. 뭐 이런 그래프 되게 쉽게 그릴 수 있어요. 몇 줄 안 되죠. 몇 줄 안 되는 이런 코드 가지고서 이렇게 그릴 수 있고요. 머신러닝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 텐서플로우 이용할 수 있고 TPU라고 하는 거 사용할 수 있고 등등등. 마크다운 어떻게 뭐 이런 것들이 쭉 있으니까 이 첫 페이지는 콜앱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대한 그런 전체적인 소개니까요. 시간 되실 때마다 한번 읽어보시고 저희는 수업 바로 진행하면서 그 기능들을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실제로 파일을 하나 만들어 볼까요? 네. 자,
그럼 콜앱에서요. 콜앱에서 여기 파일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죠. 파일이라고 하는 메뉴 들어가 보세요. 거기 보시면 뭐가 있냐면 새노트라고 하는 게 있어요. 새노트. 클릭할까요? 네, 새로운 노트가 이렇게 나와 있나요? 새로운 노트가 만들어지면 이렇게 제목이 자동으로 들어가요. 언타이틀드 뭐 0번 혹은 1번 이런 식으로 번호가 매겨지면서 제목이 없다는 뜻이죠. 제목 없는 1번 파일 뭐 그런 의미고요. 아마 처음 만드시는 분들은 여기가 0번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있고 뒤쪽은 파일의 확장자입니다. 요거 파이썬에서 사용하는 그 파일 확장자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py로 끝나는 확장자가 있고요. py라고 끝나는 확장자가 있고 그 다음에 ipymb라고 끝나는 확장자가 있어요. 두 개는 약간 달라요. 두 개는 약간 다른데 얘도 파이썬 코드를 작성하는 파일이고요. 얘도 파이썬 코드를 작성하는 파일인데 얘는 아이파이썬 노트북, NB라고 하는 게 노트북이에요. 노트북이라고 하는 환경에서 그러니까 공책이죠, 공책. 예. 공책이라고 하는 환경에서 코드를 작성하고 노트를 작성하고 코드를 실행시킬 수 있는 그런 파일 형식이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그 IPYMB 확장자는 그대로 놔두시면 되고요. 확장자는 그대로 놔두시면 되고 앞쪽에 있는 파일 이름만 바꾸시면 돼요. 거기서 이렇게 할까요? 뭐 파이썬 1번, py 1번이라고 할게요. py 1번. 자, 여러분들은 지금 파이썬 노트북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 만든 거예요. 하나 만든 거고요. 지금 여기 옆에를 클릭을 해보시면은요. 옆에를 클릭을 해보시면 메뉴들이 있어요. 이런 메뉴들이 있고요. 네. 여기는 클릭하면 닫혔다가 열렸다가 그렇게 됩니다. 여기 뭐 검색, 여기는 목차, 여기는 검색, 이건 네, 뭐 코드 스니펫 뭐 이런 거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그래요. 이런 것들은 제가 하나씩 제가 그 설명을 드릴게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열렸다 닫혔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이쪽을 보시면 코드라고 하는 게 있고 텍스트라고 하는 게 있어요. 지금 여기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기를 코드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코드셀이라고 하는 거는 코드를 작성하고 코드를 실행시킬 수 있는 부분이에요. 코드를 작성하고 코드를 실행시킬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일단 먼저 한번 해볼까요? 간단하게 프린트문 하나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그대로 뭐 한글도 써볼까요? 안녕 파이썬 이렇게. 자, 실행하실 때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여기 옆에 여기가 실행 버튼이 있죠. 실행 버튼 클릭하시면 돼요. 실행 버튼 클릭하셔도 되고 또는 컨트롤 엔터 단축키가 있죠. 마우스를 이렇게 올리면 거기에 단축키 보이시죠? 컨트롤 엔터라고 되어 있죠. 컨트롤 엔터를 하시거나 혹은 버튼을 클릭하시면 돼요. 버튼 한번 클릭해 볼까요? 네.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밑에 여기가 실행 결과가 나오는 부분이에요. 여기가. 보이시죠? 이 위쪽 부분은 여러분들이 코드를 작성하시는 코드 작성 부분, 여기를 콘솔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콘솔. 코드의 실행 결과가 바로바로 나오는 콘솔 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마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가 바뀌신 거를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여기가. 아까까지는 이쪽 부분이 어떻게 돼 있었냐면 연결이라고 아마 말이 써져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연결이 끝나 있는 상태가 되고 연결이 끝나고 나면 이 코드의 실행 결과가 그 밑에 있는 콘솔에 표시가 될 거예요.
혹시 여기까지 안 되신 분 계신가요? 여기까지는 다 되셨습니까? 잘 되죠? 별로 어렵지 않죠. 네. 아까 그 가상머신 얘기를 했었는데 그 얘기 잠깐만 할게요. 여기 화살표 여기 확장 버튼 보이시죠? 삼각형 모양의 확장 버튼 보이시죠? 거기 한번 클릭해 볼게요. 거기 한번 보시면 메뉴가 이렇게 확장이 돼서 보여요. 메뉴가 이렇게 확장이 돼서 보이는데 메뉴 중에서 리소스 보기를 해볼까요? 리소스 보기. 리소스 보기라고 하시면 뭐 이런 게 나와요. 시스템, 램, 디스크 뭐 이런 거 나오죠. 아 잠시만요. 요거 말고요. 그냥 마우스만 이렇게 올려볼게요. 마우스만 이렇게 올려볼게요. 램, 디스크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마우스만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연결되어 있는 런타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연결되어 있는 런타임 파이썬 3, 파이썬 버전 3이란 얘기예요. 구글 컴퓨터 엔진 백엔드 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밑에 부분 볼까요? 요런 컴퓨터를 여러분들이 빌려온 거예요. 전체 램이 몇 기가냐면 12.69기가, 그러니까 대략 한 13, 14기가 정도가 되는 거고요. 메모리가. 그 다음에 하드디스크 100기가 짜리를 빌려온 거예요. 꽤나 나쁘지 않은 사양이죠. 웬만한 노트북 하나 정도의 사양은 될 거예요. 하드디스크 100기가, 100기가짜리를 빌려왔고요. 그 다음에 메모리 12기가짜리를 빌려왔어요. 그러니까 구글 콜앱에 접속을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구글 콜앱에 접속한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가상의 컴퓨터 한 대를 빌려온 거예요. 웹을 통해서. 웹을 통해서 가상의 컴퓨터 한 대를 빌려온 거고요. 이 컴퓨터는 하드디스크가 100기가 정도가 되고 램, 메모리가 12기가 정도가 되고 CPU 달려있고 GPU는 아직 없어요. GPU는 따로 또 설정을 해야 돼요. 아무튼 이런 사양의 컴퓨터 하나를 빌려온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컴퓨터에는 이 가상의 컴퓨터에는 버추얼 머신, 가상의 컴퓨터에는 여기에는 파이썬 개발 환경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성하신 코드는 브라우저의 리퀘스트를 통해서 이 가상의 컴퓨터에서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상의 컴퓨터가 콜앱이 응답을 보내준 거예요. 그 응답이 밑에 있는 콘솔에 바로 찍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게 콜앱이라고 하는 환경입니다. 그래서 뭔가를 여러분들이 설치하시느라, 개발 환경을 설치하시느라 뭐 시간을 쓰실 필요가 없으시고요. 그냥 바로 실습을 하실 수가 있어요. 바로 실습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 자, 마우스를요. 요 셀 부분에 여기가 코드 셀인데 코드 셀의 위쪽이나 아래쪽으로 마우스 이렇게 올려보세요. 그 위쪽 부분에도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메뉴가 뜨죠. 아래쪽에도 이렇게 메뉴가 뜨죠. 새로운 셀을 추가하겠다는 뜻이에요. 이게. 현재 셀의 위쪽에다 코드를 추가를 할 거냐, 현재 셀의 아래쪽에 코드를 추가할 거냐, 뭐 이런 내용이에요. 이런 내용이고, 현재 셀의 위쪽에다가 코드를 추가를 해볼까요? 그럼 마우스를 이렇게 위쪽에 있는 상태에서 플러스 버튼을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셀이 어디 생겨요? 위쪽에 생기죠. 위쪽에 생깁니다. 자, 파이썬 버전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콜앱 가상 머신에 설치된 파이썬 버전 확인을 해볼게요. 이거 하실 때에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파이썬 마이너스 버전 이렇게 하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컨트롤 엔터 하시면 됩니다. 컨트롤 엔터. 네, 설치되어 있는 버전이 얼마가 설치가 되어 있냐면 3.7.12 버전이 설치가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이거 하시면 이거 앞에 느낌표입니다. 느낌표. 파이썬이라고 하는 명령어를
실행해 주세요라는 뜻이에요. 이게 파이썬이라고 하는 명령어를 실행해 주세요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파이썬 명령어 실행할 때 버전 번호 알려주세요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럼 밑에 실행 결과가 나오는데 설치되어 있는 파이썬 버전은 3.7.12 버전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기 초록색 있죠? 요거 그 파이썬에서 주석입니다. 파이썬에서는 주석을 작성하실 때 샵을 주석으로 사용을 합니다. 샵을 주석으로 사용을 하고요. 네. 그럼 여기는 색깔 다르게 보이죠? 주석이기 때문에 실행이 안 돼요. 실행이 안 되고 여기가 실행이 되는 문장인 거고요. 사실 이 문장은 파이썬 문법은 아니에요. 파이썬 문법은 아니고 파이썬이라고 하는 실행 파일이 있는데 그 실행 파일을 직접 실행시켜 주세요라는 그런 뜻이에요. 네, 요거는 조금 다른 내용입니다. 아래쪽에 있는 내용이 실제로 파이썬이라고 하는 문법의 그 문장을 코드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파이썬 문장이고요. 요거는 파이썬 콘솔 창에서 실행시키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버전 확인만 하기 위한 거니까 그냥 보고 넘기세요. 보고 넘기시고요. 자, 요 두 번째 셀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자바를 공부하시는 것과 파이썬을 공부하시는 거는 굉장히 다릅니다. 우리 자바 공부할 때 제일 처음 코드 작성할 때 어떻게 코드 작성했었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바에서 코드 작성할 때 이클립스가 필요했었고 이클립스에서 프로젝트만 먼저 만들었죠. 그죠? 프로젝트 만든 다음에 프로젝트 안에서 뭐 만들었죠? 패키지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뭐 만들었죠? 클래스. 네. 자바 파일을 만들었죠. 그죠? 네. 자, 자바 파일 만들 때 어떻게 했어요?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public, main, public, class, main 중괄호 들어가야죠. 그쵸? 그 다음에 public, static, void, main, string. 몰라요? 모르면 안 되는데. 아그스. 이렇게 했죠. 그쵸?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system, out, print. 네. 이렇게 했죠. 이렇게 해서 코드를 컴파일하고 실행을 해야 콘솔 창에 한 줄 헬로우라고 딱 출력을 했죠. 그렇죠? 근데 지금 파이썬하고 비교해 볼까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 오른쪽에 제가 그 타이핑한 거는 자바로 코드를 작성을 한 거고요. 왼쪽에 있는 거는 파이썬으로 작성을 한 거예요. 차이점 아시겠죠? 파이썬은 이렇게 되게 쉬운 언어예요. 둘 다 콘솔 창에 죄송합니다. 둘 다 콘솔 창에 무엇을 해주냐면 딱 한 줄 출력을 하는 거예요. 헬로우라고 딱 한 줄 출력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자바에서는 패키지 만들고 클래스 만들고 그 안에서 클래스 만들고 메인 메서드 안에서 출력해 주세요. 여기까지를 해야 콘솔 창에 한 줄이 출력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파이썬에서는 이렇게 한 줄이면 그 기능 끝. 되게 쉽죠. 이게 파이썬이라고 하는 언어입니다. 거기다가 조금 더 다른 특징들이 있어요. 더 다른 특징들은 뭐냐면 제 보충 수업 들었던 분들한테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에요. 프로그래밍 랭귀지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어요. 컴파일하는 언어가 있고요. 컴파일 언어가 있고 그 다음에 스크립트 언어가 있습니다.
그 기억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요거는 보충 수업 때만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 컴파일 언어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었냐면 자바가 있었어요. 자바가 있었고, 스크립트 언어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이미 스크립트 언어 한 가지는 알고 있으세요. 뭐 알고 있죠? 자바스크립트. 자바스크립트도 언어예요. 그죠? 자, 여러분들 브라우저 안에서 자바스크립트 사용할 때 생각해 볼까요? 자바처럼 클래스 만들었어요? 아니죠. 자바처럼 메인 메서드 만들었어요? 아니죠. 그냥 바로 콘솔.로그 이렇게 해버리면 스크립트라고 하는 태그 안에서 콘솔.로그 하면 브라우저 콘솔 창에 바로 출력해 주잖아요. 그죠? 지금 왼쪽에 있는 파이썬 코드하고 똑같아요. 네. 그런데 자바라고 하는 거는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제일 처음에 만들어야 될 게 무엇을 만들어야 되냐면 자바 파일을 만들어요. 그렇죠? 이게 여러분들 코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코딩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코드를 작성한다라고 하는 거는 자바라고 하는 확장자의 파일을 만드는 거예요. 자바 파일은 사람이 읽기 쉬운 형태로 되어 있는 거죠. 뭐 메인, 아웃, 프린트, if, for 뭐 이런 식으로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언어로 작성되어져 있는 파일이 자바라고 하는 거랍니다. 자, 이 자바라고 하는 파일을 컴파일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요. 컴파일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치면 뭐가 생성되냐면 클래스 파일이 생성이 돼요. 보신 적 있으신가요? 자바가 컴파일이 되면 클래스라고 하는 확장자의 파일이 생겨요. 얘가 뭐냐면 바이트 코드예요.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작성되어져 있는 코드라는 얘기예요. 이 바이트 코드를 실행을 하는 거죠. 바이트 코드를 실행하면 그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컴파일 언어의 특징이에요. 컴파일 언어는 여러분들이 코딩한 것을 컴파일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서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실행 파일 형태를 만들어내고, 그 실행 파일을 실행시켰을 때 결과가 나옵니다. 근데 스크립트 언어는 코드를 작성을 하면은요,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그게 py, 확장자가 py가 될 수도 있고요. 혹은 확장자가 ipynb, ipython 노트북이 될 수도 있고요. 이게 여러분들이 코딩을 하는 거예요. 코딩을 한 것을 컴파일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치는 게 아니고요. 컴파일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치는 게 아니라 어떤 과정을 거치는 거냐면 인터프리트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요. 인터프리트. 영어로 쓸게요. 번역이란 뜻이잖아요. 인터프리트하다, 번역하다라는 뜻인데,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작성되어져 있는 코드를 기계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번역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바로 실행 결과가 나와요. 그러니까 한 줄 한 줄 실행을 하는 거예요. 인터프리트 언어, 스크립트 언어는 스크립트 언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인터프리트 언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코드를 한 줄을 작성하고요. 그 코드를 바로 그 컴퓨터가 번역할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인터프리트 과정을 거쳐서 바로 실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자바처럼 클래스를 따로 만들어야 된다거나 클래스 안에서 메인 메서드가 있어야 된다, 프로그램의 시작점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자바는 메인이 있어야지만 프로그램이 시작할 수가 있죠. 거기서부터 프로그램이 시작이 돼서 메인 메서드가 끝나게 되면 프로그램이 끝나게 되는 거였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파이썬은 그런 거 없어요. 그냥 파이썬은 요거 한 줄 실행하세요. 그러면 한 줄 실행해요. 두 줄 실행하세요. 그럼 두 줄 실행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작성하는 코드 작성하고 그냥 바로바로
실행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에러가 없으면 쭉 하고 다 실행을 하게 되고요. 만약에 혹시나 에러가 생기면 에러가 생기기 전까지는 딱 실행을 제대로 하다가 에러가 생기는 순간 거기서 멈추고 그 아래쪽은 실행이 안 돼요. 네, 그런 특징이 있는 게 그 인터프리트 언어의 특징입니다. 지금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문법은 자바랑 크게 많이 다르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자바의 메인 메서드 안쪽에서 그 작성했었던 내용들 있죠. 프린트하기 위해서는 프린트 ln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이용한다라거나 뭐 조건문을 만들 때는 if를 써야 된다라거나 반복문을 만들 때는 for나 while을 사용한다거나 이런 그 기본적인 문법들은 자바랑 굉장히 비슷해요. 굉장히 비슷한데 실행시키는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자바랑은 많이 다릅니다. 그냥 바로바로 한 줄 한 줄 코딩하고 한 줄 한 줄 바로바로 실행 결과를 바로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굉장히 쉽게 접근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네, 되셨죠? 네. 자, 그 다음에 이 노트북은요. 노트북은 그 되게 여러 가지 그런 기능들이 있어요. 코드만 작성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노트를 만드실 수도 있으세요. 자, 그럼 노트를 만드는 방법 조금만 보고 저희가 쉬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여기 첫 번째 셀 있죠. 제가 첫 번째 셀을 클릭하면 거기가 이렇게 그 뭐죠? 그 포커스가 딱 가요. 아래쪽을 딱 클릭하면 아래쪽에 포커스가 가고요. 위쪽을 클릭하면 위쪽에 포커스가 가요. 자, 그런데 여기 번호를 보시면 여기 번호 한번 잘 보세요. 여기 번호. 번호는 실행된 순서예요. 지금 위쪽이 2번이라고 되어 있고 아래쪽이 1번이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그거는 뭐냐면 제가 여기 있는 코드를 먼저 실행을 시켰고 그 다음에 위쪽에 코드셀을 만든 다음에 위쪽을 실행시켰기 때문에 번호가 이렇게 붙는 거고요. 만약에 밑에 있는 셀을 또 한 번 실행시킬 수도 있으세요. 또 한 번 실행시키면 결과는 똑같죠. 결과는 다 똑같은데 이번에는 번호 볼까요? 2번하고 3번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 옆에 보이는 번호는 실행 순서. 내가 셀을 어떤 순서로 실행을 시켰느냐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셀에 있는 코드는 언제든지 반복해서 실행시킬 수가 있으세요. 네. 이 코드를 또 한 번 실행시키고 싶다 그러면 실행 버튼만 클릭하시면 돼요. 언제든지. 그럼 여러 번 반복해서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래서 여기 번호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번호는 중요한 게 아니고. 자, 첫 번째 셀에서 마우스 이렇게 올려볼게요. 그리고 텍스트 버튼 한번 클릭해 볼게요. 여기도 있죠. 사실은 코드, 텍스트. 이게 뭐냐면 코드 셀 삽입하기, 텍스트 셀 삽입하기예요. 요걸로 하실 수도 있으시고요. 아니면 마우스로 그 셀 위치에서 위쪽에 할 건지 아래쪽에 할 건지 이렇게 하실 수가 있으세요. 위쪽에다 하겠다. 그러면 여기 텍스트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게 텍스트 셀이에요. 텍스트 셀은 코드 셀이랑 다른 점은 뭐냐면 그 더블 클릭을 한번 하셔야 거기가 편집기 메뉴로 들어가요. 편집기 메뉴로 들어가고요. 어제 그 발표할 때 보니까 몇몇 팀이 이런 편집기 사용하셨더라고요. 글 작성하실 때 아마 라이브러리 사용하셔가지고 이거 위즈위그 편집기라고 얘기하죠. 네. 그 마크다운 편집기예요. 뭐 이렇게 폰트를 볼드체로 하거나 이탈릭체로 하거나 목차를 집어넣거나 뭐 이미지를 삽입하거나 등등등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마크다운 편집기. 만약에 제목을 만들겠다. 여기 T가 아마 타이틀 제목일 거예요. 요거 한번 클릭해 볼까요? 요렇게 나와요. 요렇게 나오고 요 T를 제가 클릭한 거예요. 앞에 샵 있죠. 이거 마크다운 문법이에요. 여러분들 마크다운 문법을 그냥 전부 다 한꺼번에 공부하실 필요는 없으시고 제가 그때그때 필요한 것들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아까 그 콜앱 소개 페이지를 가보면 마크다운 문법만 또 정리가 되어 있는 페이지가 있으니까
그것도 보시면 될 거예요. 자, 여기에서는요, 위쪽은 여러분들이 작성하시는 텍스트 셀, 아래쪽은 미리 보기 화면. 여기는 노트를 작성하는 텍스트 셀이고요. 텍스트 셀이고, 그 다음에 작성이 끝났을 때 화면에 보이게 되는 미리 보기 화면이에요. 여기는 미리 보기. 그러니까 이렇게 작성을 하면 이렇게 보인다는 뜻이에요. 미리 보기는 왼쪽에 갖다 놓을 수도 있고 아래쪽에 갖다 놓을 수도 있고 그래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위치로 미리 보기 갖다 놓을 수 있고요. 자, 여기서는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파이썬 버전 확인 이렇게 할게요. 자, 그리고 그냥 ESC 키를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편집 모드에서 빠져나온 거예요. 지금 ESC 있죠? ESC. 여기를 편집하고 싶으시면 다시 한번 더블 클릭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다시 편집 모드로 들어가요. 텍스트 셀과 코드 셀의 차이점은 이거예요. 텍스트 셀은 지금 여기서는 읽기 전용 편집이 안 되는 그런 모드인 거고요. 여기를 더블 클릭하면 이게 편집할 수 있는 편집 모드인 거예요. 이 두 가지 모드가 있는 거예요. 두 가지 모드가 있고, 그래서 파이썬 버전 할 때는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노트를 하나 만든 거예요, 지금. 자, 그 다음에 여기도 하나 추가를 해볼까요? 여기도 텍스트 이렇게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샵 한 칸 띄고 프린트 함수 이렇게만 해볼까요? 함수 이렇게 하면 아래쪽에 미리 보면, 그리고 여기도 편집 모드 빠져나가 볼게요.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작성하신 노트가 되는 거고, 여기가 여러분들이 작성한 소스 코드가 되는 거예요. 자, 얘네들은 목차죠. 목차 타이틀이죠. 옆에 목차 버튼 한번 클릭해 볼게요. 목차 버튼을 클릭을 해보시면 여러분들 책이나 거기 책 같은 거 보면 다 목차가 있잖아요. 챕터 1장, 챕터 2장, 챕터 3장 있죠. 하나의 노트 안에 이렇게 목차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클릭하잖아요. 제가 목차 여기를 보겠다라고 클릭을 하면 여기가 이렇게 포커스가 딱 가요. 제가 여기를 보겠다 이렇게 하면 프린트를 보겠다 이렇게 하면 프린트 쪽으로 저기 포커스가 가죠. 어디를 보겠느냐? 요거 클릭할 때만 목차를 클릭하면 그 목차가 있는 곳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목차를 잘 만들어 두면은요, 이 노트가 굉장히 길 때, 코드를 작성하다 보면 노트가 굉장히 길어질 수가 있는데, 목차를 적당한 곳에 적절하게 이렇게 넣어 주시게 되면 나중에 빠르게 내가 작성한 코드를 빠르게 거기로 찾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파이썬 노트북만 가지고 책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포맷으로 쭉 다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잘만 이용하시면. 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콜앱에 대한 소개를 해드렸고요. 간단하게 파이썬의 프린트문 하나를 출력을 해서 실행시켜보고 파이썬이라고 하는 언어의 특징을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렸어요. 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없으십니까?